고인의 지혜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은 중대한 고비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어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과도한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소문이나 미신이 아니라 천지의 리듬에 따른 냉혹한 경고입니다. 세상 만물은 별들의 운행부터 풀과 나무의 생장과 소멸에 이르기까지 각기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며 이 위대한 우주의 리듬을 일찍이 깨달았고 그것을 심오한 지혜의 체계로 요약했습니다. 변고년 빙운이에는 이 리듬에서 극히 특별한 전환점입니다. 변고년은 항상 큰 변동의 해였습니다. 진치인 나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고년이 올 때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강하게 흔들리며 거대한 변화를 동반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바로 다음 변고년입니다. 이 해는 청하니 병화, 빙호, 이구 지진은 오화우호이니 불이 불과 겹쳐지는 형상이라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 들어선 이 화운, 리, 호윤 외 첫 번째 정점이 될 것입니다. 오행, 우싱에서 화훈은 가장 맹렬한 요소입니다. 화는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화가 낡고 헛되며 시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의학 전문가들과 주역 초이의 대가들도 이 해의 불이 하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불은 집이나 재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 정신, 생명 에너지,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태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실의 압박과 경제 불균형, 성장 정체, 일자리 시장의 붕괴, 개인 자산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최근 몇 년간 기후는 점점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여론은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화기 후어치가 밖으로 넘쳐 흐르는 징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년에 한 번 보기 드문 역사적 균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되고 두터운 토운, 투윤, 즉 2004년부터 2023년까지의 파룬 바윤과 10년간의 긴 작별을 구한 우리는 이제 변화와 환상의 중심이 되는 구운 주윤의 이화운 리 호윤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새해 전환이 아니라 근본적인 에너지 구조의 완전한 붕괴와 재구성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 맹렬한 불길 속에서 누가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누가 재로 변할까요? 누가 시련을 겪고 불꽃 속에서 부활할까요? 왜 2026년을 대난다난의 해라고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조상들의 위대한 시간 체계인 삼원구운, 산윤조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체계는 180년을 상원 샹윤, 중원 종윤, 하원 샤윤으로 나눕니다. 각 원윤은 60년이고 각 원은 다시 3개의 운, 윤으로 나뉘며 각 운은 정확히 20년입니다. 이는 각 시대의 에너지 주제와 사회적 시나리오를 미리 기록해둔 우주의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지난 20년, 즉 2004년부터 2023년까지는 주역 초이의 강과의 견과에 해당하는 파룬바윤이었습니다. 강괴는 토튜에 속합니다. 토는 안정되고 두터우며 인내하고 축적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전 세계의 주요 주제는 거의 토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역사상 전례 없는 건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세대 위기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바이는 사막 한가운데 인공섬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이 핵심이고 집이 안전한 자산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정성, 유형 자산의 소유, 은퇴할 때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이 그 시대의 기본적인 안전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는 물처럼 흘러 2023년의 파루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는 오행중 화후오에 속하는 구운 주윤의 이화운 리후오윤에 발을 들였습니다. 무겁고 안정적인 토가 갑자기 불안하고 환상적인 화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맹렬함은 마치 지각판의 강력한 충돌과 같습니다. 토는 콘크리트와 철근처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으며 당신의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자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느끼는 견고한 안정감입니다. 반면에 화의 특성은 찬란하고 눈부시며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고 자연스럽게 관심과 상호작용을 추구합니다. 화는 야망과 진취적인 정신을 대표하지만 조급함과 욕망 또한 동반합니다. 화는 매우 불안정하여 한 줄기 바람에도 형태가 변할 수 있고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불이 타오를 때 화려하고 찬란하며 사람의 눈을 매혹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결국 한 줌의 재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과 고정을 추구하는 에너지장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와 환상을 추구하는 에너지장입니다. 이 두 힘의 교차는 부드러운 악수가 아니라 맹렬한 찢어발김과 같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두 해는 이 두 에너지 흐름이 서로 당기고 충돌하는 전환기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이상기후변화, 주식시장 붕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는 탕핑 문화 등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에너지 불균형과 충돌의 외적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출처에서 2026년을 특별히 강조하는 걸까요? 2026년은 간지로 변고년 빙운옌이며 청하는 병화빙호, 지지는 오화우호이기 때문입니다. 병화빙호는 한낮의 불꽃처럼 양양에 부리며 사방으로 널리 퍼집니다. 이 에너지는 외향적이고 극단적이며 격렬한 경쟁, 빠른 혁신 속도, 그리고 집단적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오화우호는 아직 맹렬히 타오르는 숯불과 같은 음유인의 불로 밤새도록 사람을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이 에너지는 내면에 숨겨진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불안정성과 갑작스러운 감정 붕괴를 초래합니다. 화후오와 화후오, 즉 음양, 인양. 이 동시에 폭발하는 격으로 2026년은 다가오는 20년간의 이화운 리후오윤 중 가장 강력하고 맹렬하며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불꽃은 물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평온, 신체 에너지, 혈기 액시에치, 그리고 음액 인예, 즉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윤활유를 태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듯이 이는 각 사람의 의지력, 적응력, 그리고 생존 기술을 시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는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구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유명 기업이 예기치 않게 파산하거나 누군가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거센 파도에 의해 모래가 걸러지는 것과 같은 에너지 전환의 법칙입니다. 옛사람들은 오랜 관찰을 통해 청하니 병, 빙이고 지지가 오우인하에, 즉 화후오, 에너지가 너무 강한 해에는 사회적 감정의 변동이 극도로 맹렬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성급하고 충동적이며 인내심을 잃기 쉽습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태양 활동 주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 활동이 강해지면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어 인간의 신경계와 감정 상태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더 쉽게 흥분하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화후호. 에너지가 정점에 달하는 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감정 공명장, 공밍창처럼 되어 각 개인의 에너지가 서로 전파되고 쌓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 흐름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심지어 평소 온화한 사람들도 그러한 환경에서는 극도로 충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광대한 우주의 작은 부분이며 천지 티안디지의 에너지가 변할 때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도 그에 따라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복잡하게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거운 압력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기, 인구 주기, 그리고 다른 거시적 요인들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집단까지 짊어진 낙타처럼 붕괴 직전에 서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강력한 화후 에너지의 자극과 증폭 효과 아래 사소한 충돌조차도 집단적인 비이성적 행동을 쉽게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후어 에너지가 가장 강한 해에는 특정 장소들이 갈등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고인의 지혜와 현실 분석을 결합하여 우리는 다음 장소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대형 쇼핑몰, 유명 관광지, 공연장, 교통요지 등. 화후. 에너지의 영향 아래 이곳들은 거대한 불안감 감정 증폭기가 되어 각자의 작은 근심이 빠르게 퍼지고 집단 속에서 증폭될 것입니다. 음침하고 버려진 환경, 버려진 병원, 옛 전쟁터, 폐쇄된 공장, 외딴 공동묘지 등. 이러한 장소들은 본래 물리적 안전 위험이 존재하지만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침체된 음기, 인치가 이 해에 맹렬한 화, 후호와 얼음이 불을 만나는 것처럼 강하게 충돌하여 방문객들에게 심리적 환각이나 연쇄적인 부정적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자연 환경, 개발되지 않은 황량한 산, 복잡하고 깊은 수역, 가파른 절벽, 늪지대, 위험한 집안 등. 화, 후호. 에너지가 강한 해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충동적으로 변하기 쉽고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상 기후 현상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부 지역은 심각한 가뭄에 직면할 수 있고 남부 지역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홍수를 겪을 수 있어 자연 환경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논쟁이 발생하기 쉬운 곳, 법원 주변, 시위 현장, 자주 다툼이 발생하는 장소 등. 이곳들은 본래 부정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이며 변고년 빙운옌에는 염정화기, 리엔천화지, 나거문화기, 주문화지와 같은 별들의 영향 아래 이러한 장소들 근처에서는 쉽게 분쟁에 휘말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적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2026년의 불길 속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화후의 시대 여전히 토튜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파룬 바유는 안정과 실용주의의 핵심인 토운 투윤이었습니다. 그때의 성공 논리는 집을 사고 땅을 모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큰 회사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화운, 리호윤은 속도와 변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치는 더 이상 무거운 콘크리트와 철근이 아니라 유연성, 유동성, 개인의 독창성, 정교한 알고리즘, 영감을 주는 문화입니다. 온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옛 경험을 믿고 낡은 지도를 꽉 붙들고 새로운 대륙을 찾으려 합니다. 그저 몇 채의 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밥통만 지키면 영원히 안전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화운, 호윤의 시대에는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화는 변화, 발전,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불은 스스로 찾아와 당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토운, 투윤은 안정을 추구하고 화운, 호윤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당신이 주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시대가 당신을 대신하여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자랑이었던 부동산은 쓸모없는 버려진 자산이 되고 결국 당신을 낡은 사고방식과 함께 태워버려 모든 것을 역사적인 폐허로 만들 것입니다. 마치 우공이산, 유공이산, 이야기의 우공, 유공과 같습니다. 우공의 끈기는 칭찬할 만합니다. 그는 산을 옮기겠다는 목표를 굳건히 지켰고 그 결심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시대에 갑자기 굴착기와 폭약이 발명되었는데도 그가 여전히 곡괭이와 삽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끈기가 아니라 고집이었을 것입니다. 화운, 호윤 우의 시대에 우리는 우공처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올바른 시기에 도구와 방법을 바꿀 줄 아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화운, 후호윤에 의해 휘저어지면 심신 모두 타버릴 사람들입니다. 2026년에는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한 사람의 평정심입니다.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현재 사람들은 작은 불꽃처럼 점점 더 성급해지고 닿기만 해도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 시대가 끊임없이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호는 신체에서 화성호싱의 위치에 있으며 심장과 연결되어 쉽게 동요됩니다. 이는 우리가 억누르거나 숨기려 했던 불안, 두려움, 내면의 어둠이 화운, 추호윤의 강렬한 빛 아래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으며 심리적 문제나 감정 장애로 반드시 폭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2026년에는 정보의 흐름이 전례 없는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짧은 영상, 실시간 검색어, 논쟁적인 주제들에 의해 당신의 감각은 14시간 내내 공격받을 것입니다. 화우, 에너지가 강한 해에는 정신이 본래 쉽게 동요되는데 여기에 수많은 외부 자극까지 더해지면 마치 끓는 기름솥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결국 심신 모두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양해왕, 량코이왕을 모시던 포정, 파오띵이라는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름이 흐르고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소를 잡았습니다. 칼날이 닿는 곳마다 소의 뼈와 살이 부드럽게 분리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칭찬하며 어찌 그리 기술이 뛰어난지 물었습니다. 포정은 말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넘어선 정통함, 징통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 전체가 보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 후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완전한 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를 잡을 때 눈이 아니라 정신으로 느끼며 칼은 소의 몸속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 뼈와 살 사이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결코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극도로 고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칼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내경 황디네이징에 따르면 마음은 한 국가의 군주와 같다고 합니다. 군주가 혼란스러우면 온 조정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면역계, 내분비계, 신경계 모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셋째, 덕띠, 이 자리에 걸맞지 않고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속은 텅 빈 사람들로 화운에 의해 재로 변할 것입니다. 토운, 투윤 이 에너지는 덕띠과 재물, 차이우를 좋아하고 인내하며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운, 에이추어윤 이 에너지는 밝고 움직이며
모든 거짓과 어둠을 다스립니다. 과거에 장괴를 부리고 정보를 조작하며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복수를 위해 이미지를 공들여 구축했던 사람들, 즉 토운의 보호 아래 술수로 성공했다고 불리던 자들은 여전히 풍요롭고 번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운 지우윤에 접어들면 화후는 거대한 거울처럼 모든 거짓을 비추어 드러낼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 드러나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한때 화려했던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운이 아니라 그들의 기반이 오랫동안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명성과 재산은 북풍에 날리는 거대한 풍선처럼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었고 덕행이 부족하며 복이 야망해 미치지 못했습니다. 화운이 타오를 때 화산 분화구 위에 지어진 종이집처럼 결국 제마저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예술계에서 불거진 논란들은 표면적으로는 내부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운 후오윤, 시대의 생생한 예시이며 환상적인 불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작품들은 겉으로는 찬란하고 규모가 크지만 내면은 명예와 욕망으로 텅 비어 인치가 허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본래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이미지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벗겨질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정력 징리아은 이미 타버렸습니다. 구운 조윤에 접어들면 더 강해진 화후 에너지는 그들을 즉시 무너뜨려 폐허만 남기게 할 것입니다. 가족 불화는 뒷마당이 불타고 앞길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 에너지의 변화가 자신의 가정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은 각 사람의 뿌리이자 세상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곳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가지와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폭풍을 견딜 수 없습니다. 구운 주윤의 외부 세계는 변동과 환상으로 가득하며 가족은 당신이 진실, 안정,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인에게는 능숙하고 웃음을 보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냉담하고 가시 돋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유는 터무니없게도 가족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뿌리가 끊어지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시들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옛말에 집안이 불안하면 기둥이 흔들리고 번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고 약간의 복을 쌓았다 해도 집에 돌아와서는 그것이 모두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족의 운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입니다. 2026년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우리는 그저 앉아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조상들은 규율을 밝힐 때 언제나 해독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래의 4가지 마음 수행법은 바로 화운, 알치오윤, 증후군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첫째, 뇌 업그레이드 약입니다. 간을 단련하는 것은 무형의 것에 중점을 둡니다. 간을 단련하는 것이 단순히 구기자차를 마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운 주윤에서는 간을 단련하는 것이 실제로 당신의 사고방식을 봄철 풀과 나무처럼 스스로 자라나 생명력과 창의성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화운 요윤, 시대의 가장 귀중한 것은 더 이상 콘크리트와 철근처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창의성, 그리고 독특한 개인 브랜드를 통해 감성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한 채의 집을 기반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당신이 쓴 짧은 영상 대본 하나가 당신이 쌓아둔 자산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한 문장입니다. 축적 중심의 토운, 투윤. 사고방식을 버리고 창의적인 화운, 알추어윤 사고방식으로 대체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MBA 과정을 밟거나 온갖 자격증을 따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간 사고를 촉진하고 옛 경험을 과감히 깨뜨리며 스스로 인식체계를 재구축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자, 현섭 엑스웬세. 처럼 큰 자본 없이 오직 이야기와 개인적인 영감만으로도 진실된 이미지 구축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브랜드로 전환하는 현상을 만들어낸 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화운, 워윤의 무형적 가치를 현실화하는 논리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무형의 사상, 문화, 감정을 유형의 가치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시대의 정점에 설 것입니다. 둘째, 심신안정 약입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어하십시오. 황제내경, 황디네이징, 마음은 신명쉔밍의 주체이며 마음은 신명의 궁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화후가 쉽게 마음을 공격하고 신명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깊은 옛 우물처럼 유지하여 밖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면은 여전히 평온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에 집중하고 대중을 쫓지 않으며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도덕경 다오테이징, 노노 룬유, 주역초이, 금강경, 진강징과 같은 경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천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지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나침반입니다. 깊이 이해하면 자신만의 가치 좌표를 가지게 되어 겉으로 화려한 의견들에 이끌려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신 소모를 줄이십시오. 정보를 걸러내는 법을 배우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정보와 당신을 소모시키는 쓰레기 정보를 구별하십시오. 매일 목적 없이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정보 금식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깊은 호수처럼 유지하여 큰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이 평온할 때 내면의 에너지가 충만해져야 외부에서 타오르는 시대의 불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덕행을 기르고 화후가 토투를 낳도록 하십시오. 오행 우싱. 이론에서 화생토 후 생투. 는 불이 타고 난 후 흙으로 변하여 만물을 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불은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질서 있고 유의미한 불이어야 합니다. 덕행을 통해 변화해야 합니다. 덕행이 충분히 두터울 때 당신의 삶의 불꽃이 당신을 기르는 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타고 난 후에는 생명 없는 잿더미만 남을 뿐입니다. 덕행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시대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은 주슌, 화허. 시대의 덕행은 가장 견고한 방화벽이자 당신의 신뢰를 위한 마지막 보증입니다. 화후는 빛을 주관하고 빛은 심판을 주관하므로 정보의 강렬한 빛 아래 모든 장괴와 덕이 부족한 허위는 드러나 타버릴 것입니다. 수백억을 기부하여 대학을 세우고도 자신을 농부라고 말하는 차오더왕, 차오대왕을 보십시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철학으로 파산 직전에 일본 항공을 살린 이나모리, 가즈오, 다오셩 하후를 보십시오. 그들은 속세의 음식을 먹지 않는 성인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일찍이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덕이 부족한 자는 반드시 업보를 받습니다. 덕행이 있는 사람은 결국 좋은 결과를 누립니다.
덕행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자산이자 가장 견고한 지렛대이며 이 시대의 가정을 관리하는 약입니다. 넷째, 가정을 단련하십시오. 옛사람들은 생명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 셴상을 선천지본 예천케 센티엔츠폰으로 보며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정기신지, 징치, 셴즈를 담고 있어 폭풍 속에서 당신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힘입니다.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신장 기운을 기르고 당신 생명의 근본을 보호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가정을 단순히 잠자는 호텔이나 식사하는 식당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매주 전화도 TV도 없이 가족 저녁 식사를 해보십시오. 모든 판단과 인내심 없음을 내려놓고 자녀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배우자와 일이나 청구서 이야기가 아닌 진심, 어린 대화를 30분 정도 나누어 보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의식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폭풍 속에서 출항을 앞둔 당신의 배에 중요한 신선한 물과 연료를 공급하고 뜨거워진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것입니다. 집안이 불안하면 만사가 실패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변동과 환상으로 가득한 외부 세계에 직면할 때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 단위이자 가장 굳건한 정서적 버팀목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가면을 벗고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소속감과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허무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무기입니다. 화하로 와수수의 균형을 위한 추가 지혜. 금강경, 진강증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과 모든 형상싱샹은 모두 허망하다고 지적합니다. 화후어로의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충동적이고 성급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음속 집착이 반영된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감정이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자성스이싱이 없음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들에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음에서 의념이 생겨난다고 가르쳤으며 분노는 산불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공덕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탐탄, 진, 첸, 치치를 삼독, 산두이라 부르며 모든 번뇌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화, 후어, 기운이 왕성한 시기에는 삼독이 쉽게 폭발하므로 항상 마음을 관찰하고 그 성장, 성창을 경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너무 강한 화, 후어를 균형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 애츠유, 추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수심추이 신. 매일 15분 이상 꾸준히 명상하거나 좌선, 조찬하는 것은 마치 끓어오르는 마음의 불에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과 같아 심신을 평온하게 되돌려줍니다. 2. 자비의 수, 슈에이. 반야심경, 반, 루오, 신징, 이나 대비주, 다 배추를 염송, 낸송 하십시오. 반야심경은 텅 빈 공간을 관찰하고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달으라고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시원해지게 합니다. 대비주는 자비의 에너지를 나타내어 증오의 불길을 끌 수 있습니다. 3. 화하의 수, 안슈에. 대화에서 적극적으로 깊이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고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다스리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이 모든 원한을 해소하는 궁극적인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하고 염원하면 즉시 분노가 해소되고 자비로움으로 모든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조정. 식생활 및 생활습관. 검은 콩,
검은 목이버섯과 같은 검은색 음식을 많이 먹거나 삼두차, 산도차, 검은콩, 녹두, 파트를 마셔 수슈의 기운을 보양하고 마음의 화후를 균형 잡으십시오. 헛궈, 구이 요리, 맵고 뜨거운 음식은 자제하십시오. 수면, 개인의 화후원과 청안의 화후와 겹쳐 소모가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방광방구왕 시간인데 이때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조정. 집이나 사무실 환경을 조정할 때는 오행 원리를 활용하여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실 북쪽 벽에 짙은 파란색이나 검은색 커튼을 걸어 슈이 에너지를 증가시켜 화후를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북쪽은 슈이에 속하여 화후를 극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화후, 기운이 왕성한 정남창난 방향에 구리 호리병을 두어 화살호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통 및 의사결정. 항상 화후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화후, 기운이 왕성한 해에는 무의미한 논쟁과 온라인 언쟁을 피해야 합니다. 화후, 기세가 강해지는 2025년 8월부터 2027년까지는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큰 투자 결정이나 직장 이동은 신중히 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예방. 흑약사 H.K. 여시, 나 헤람보, 하언치 아이람바오 와 같은 수슈의 에너지 물품을 지니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상기이자 에너지 균형을 위한 형태입니다. 생활. 원칙. 3일 평정 원칙을 세우십시오. 도발이나 중대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반응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자신에게 사흘간의 시간을 주어 진정하십시오.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갈 때는 비상 탈출구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 갇히는 것을 피하십시오. 현재 우리는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에너지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도전인 동시에 귀중한 수련의 기회입니다. 외부 환경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내면으로 돌아가 우리의 불멸의 마음 등불을 보호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혼란 속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동시에 내면을 수련함으로써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안전하게 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 마음을 향상시키고 수련의 진정한 의미인 개정해 시에딩쿠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문턱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지만 이 고비라는 단어에 겁먹지 마십시오.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의 모든 위대한 전환점은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화훈은 우주의 가장 공정한 변화 도구입니다. 그것은 마른 가지를 태워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허망함을 태워 진실이 드러나게 하며 작은 술수를 태워 큰 지혜가 깨어나게 합니다. 도덕경 다오대징에서 말했듯이 만물은 자연스럽게 도다오에 따라 운행합니다. 만약 큰 정산 칭수안의 시기가 온다면 그것은 과거에 탐욕스럽고 조급하며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들에 대한 정산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불길 속에서 당신이 즉시 타버릴 마른 가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밝게 빛나는 정련된 황금 덩어리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은 몸을 태울 수도 있지만 영혼을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더 진실하고 명료하며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이끄는 문으로 여기십시오. 인연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해 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격렬한 현익슈안을 붉은 연고추로 변화시키소서라는 한 문장을 달아주십시오.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 찬란한 새 등불을 단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선한 지식을 널리 나누어 무량한 공덕을 쌓으십시오.